안녕하세요. 뉴스와 사람들입니다. 지난 26일 국힘의 서병수는 이렇게 밝혔었지요. 부산 시민들이 요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화가 많이 나 있다. 일주일 전까지만 하더라도 윤 대통령을 옹호하겠다는 지지자들도 이제는 윤 대통령을 싫어하고 있다. 그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소통이 안 된다. 고집이 너무 세다라고 한다. 후보들이 각자 가진 개인기와 장점이 힘을 발휘하려면 정국이 여권에 우호적으로 되어야 한다. 윤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의 소회를 밝히면서 이런 점은 잘못됐다, 미안하다, 앞으로 소통을 잘하겠다는 취지의 얘기를 좀 해야 하지 않겠느냐 라고 밝혔습니다. 29일에는 김경률이 이렇게 밝혔지요. 당과 대통령실과의 관계에 있어서 당이 주도권을 가지지 못했다. 총선 시기에서만큼은 대안을 내놓고 끌고 갔어야 하는데 대통령실이 어떻게 할까봐 기다리다 지지율이 빠지고 바닥 밑에 지하실까지 겪는 상황이 왔다. 민심을 얻는 거라면 어떻게 보면 파열도 파국도 마다하지 않아야 한다 라고 발언했습니다. 그리고 31일 조혜진은 아예 국회에서 시국 기자회견을 열고 최초로 윤석열에게 사과 요구를 했지요. 이대로 가면 국민의힘 참패고 대한민국은 망한다. 그러나 아직 살 길이 있다. 윤 대통령이 국민에게 무릎 꿇는 것이다. 오만과 독선으로 불통의 모습을 보인 것, 정치를 파당적으로 한 것, 인사를 배타적으로 한 것, 국정과제에 혼란을 초래하고 무기력한 모습을 보인 것을 사과해야 한다 라고 밝혔지요. 이에 대해 이종필 교수는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상황이 많이 어려운가 보네. 애잔하다. 국민들 죽어나가고 민주주의 압살될 때는 찍소리도 안 하더니 자기들 금배지 날아가게 생기니까 막 덤비기도 하는구나. 정청래 최고는 여당 조혜진 내각 총사퇴하고 윤 무릎 꿇어야 파문. 왜 윤석열만 무릎 꿇어야 하나? 이 말 듣는 윤석열 억울하지 않겠나? 김건희도 한동훈도 국힘 의원들도 다 꿇어라 라고 일갈했습니다. 조국 대표도 다음과 같이 밝혔지요. 언론 인터뷰 등에서 예고한 것처럼 강고해 보였던 윤석열 정권의 균열이 시작되었다. 포갑 정권이라도 겁먹지 말고 맞서 싸우면 정권 내부에서 무너지는 법이다. 윤석열 스스로 무릎 꿇을 리 없다. 총선에서 야권이 200석을 못 얻더라도 윤석열은 국민의힘에서 쫓겨날 것이다. 그의 최후 비참할 것이다 라고 일갈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난데없이 대국민 담화를 예고한 대통령실은 지난 28일에만 해도 민생토론회는 총선까지 멈추고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를 진행하는 방안을 내부 검토 중이다.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윤 대통령이 선거기간 경내 일정을 중심으로 활동할 가능성이 크다. 용산발 메시지가 당분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라고 했었지요. 그런데 난데없이 대국민 담화가 예고되었고 그리고 장장 50여 분간 원고를 읽은 윤석열 대국민 담화는 폭망이지요. 윤석열 담화에 대한 이면택 대한의사협회장의 입장은 입장이 없다는 것이 공식 입장이라 했다지요. 대응할 가치도 없다 이겁니다. 송영훈 언론인은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대통령 담화를 본 짧은 소감. 내가 하는 일은 늘 무조건 옳다. 나는 역대 어느 대통령도 하지 못한 일을 하고 있다. 한일관계 개선 등 나는 이미 많은 업적을 이뤘고 노조 카르텔도 사교육 카르텔도 박살을 냈다. 의사 카르텔도 그렇게 할 것이다.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누구에게도 무릎을 꿇지 않는다. 누가 감히 나의 자존심을 건드리는가. 아버지의 고모수 매질에는 나는 굴복하지 않았다. 의대 정원 문제에서도 그럴 것이다. 그러니 그런 줄 알라. 이상 교지 발표 끝. 어제 국힘 조혜진 후보가 대통령은 국민 앞에 무릎을 꿇라는 발언을 했는데 그 발언에 또 격노하여 즉흥적으로 대국민 담화를 결정한 것 같음. 자, 그런데 윤석열의 담화문에는 의료 대란에 대한 내용으로 전개하다가 말미에는 이런 내용이 나오지요. 저는 공직 생활을 할 때부터 대통령이 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쉬운 길을 가지 않았습니다. 회피하고 싶은 인기 없는 정책도 국민에게 꼭 필요하다면, 국익에 꼭 필요하다면 과감하게 실천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건전 재정 기조에 대해서도 여당과 지지자들도 반대했습니다. 앞으로 총선을 치러야 하는데 건전 재정이 말이 되냐는 얘기를 숱하게 들었습니다.
우리 정부 출범 당시 6 내지 7%에 이른 물가가 건전 재정 기조가 아니었다면 지금 2 내지 3%대로 잡히지 않았을 것이고, 과도한 국채 부담으로 국채와 회사채 금리가 치솟았을 것이며 고금리 시대에 금융시장 안정을 기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망가진 한일 관계를 개선하려고 했을 때는 당 안팎에서 지지율을 걱정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연간 1,000만 명 가까운 양국 국민들이 상호 방문하고 있고, 양국 기업들의 협력은 활발해지고 경쟁력은 향상되었습니다. 사교육 카르텔을 혁파하고 늘봄 학교를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적지 않은 반대와 저항이 있었습니다. 원전 정책 정상화는 탈원전 세력들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원전 생태계가 살아났고 우리 모든 산업 생태계가 활력을 찾게 됐습니다. 반도체 등 첨단 산업은 원전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자, 이것이 지금 윤석열의 현실 인식인 것이고, 그야말로 태파 사건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다는 방증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의료대란에 굴하지 않는 강력한 대통령임을 보여주면서 국힘의 반란을 제압하려 했을지 모르겠으나 결론은 국힘 총선 폭망인 것이고, 총선이 폭망하면 윤석열도 한동훈도 김건희도 도미노처럼 무너지겠지요. 국힘의 함은경은 이렇게 밝혔지요. 오늘 대담을 들으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에서 손 떼고 공정한 선거 관리에만 집중하시라. 지난달 29일 저를 비롯한 11명의 국민의힘 체인저 벨트 후보자 일동은 윤석열 대통령께 결자 해지 차원에서 직접 나서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손발을 걷어붙이고 직접 나서서 정치적 판단과 해법을 제시해달라고 간곡하게 요청드렸습니다. 대통령은 이 나라의 최고의 정치 지도자입니다. 정치 지도자라면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갈등을 조정하는 것이 최고의 책무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오늘 대국민 담화는 한마디로 쇠기의 경읽기입니다. 말로는 의료개혁이라고 하지만 국민의 생명권을 담보로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의료개혁을 누가 동의하겠습니까? 저는 이제 더 이상 윤석열 대통령께 기대할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께 요구합니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 남은 9일 동안 공정한 선거 관리에만 전념해 주십시오. 그렇게 행정과 관치의 논리에 집착할 것 같으면 거추장스러운 국민의힘 당원직을 이탈해 주시기를 정중하게 요청하는 바입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드디어 윤석열 탈당 얘기가 나왔지요. 물론 좌파입니다로 유명한 사례와 같이 윤석열은 대응하지 않겠지요. 황교익 작가의 일갈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한동훈이 영입한 국민의힘 마포구을 후보 함은경이 윤석열의 탈당을 요구했습니다. 총선이 끝나기도 전에 내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윤석열 태파 혁명을 두려워하는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줄줄이 윤석열을 버릴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난파선에 투표를 하시렵니까? 국민의힘 국회의원 후보들이 윤석열에게 대국민 사과를 요구하는 것을 넘어 탈당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무능하고 부패한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려는 민심을 확인한 국민의힘 후보들이 윤석열을 버리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은 대패할 것입니다. 윤석열호는 성남 민심의 파도에 의해 가라앉는 중입니다. 상황이 이러한데 난파선 윤석열호에 투표하시렵니까? 늦은 감이 없지 않으나 이제라도 윤석열호에서 탈출하십시오. 윤석열 정부라는 민족적 수치를 하루라도 빨리 끝내는 일에 모든 국민이 동참해야 합니다. 이상 뉴스와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